네, 클로징 사이나 오늘은 NH투자증권의 남도관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좀 열기가 상당했거든요. 지난주까지. 오늘 좀 장 열리고 나서 흐름이 약간 안 좋았습니다. 오늘 음봉이 좀 크게 길게 나오는 모습이고 오늘 홍콩장도 좀 조정받으면서 갔는데요. 마감 상황 좀 자세하게 점검해 볼까요? 네, 먼저 홍콩 지수부터 좀 살펴보면요. 항생 지수 1.43%가 하락한 26,891포인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H 지수 2.43% 하락한 13,640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는 오늘 2%가 하락한 5,062.99포인트 마감이 됐고요. 센젠 지수는 2.15%가 하락한 3,073.07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CSI 300 지수 2.14%까지 하락세를 늘려가면서 5,221.17포인트에 마감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상해 지수 일단 장 초반 소폭 상승 출발 이후에 IPO 물량에 따른 부담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낙폭을 키운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한때 일단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매도 매물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낙폭을 좀 크게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일단 조정이 좀 깊은 상태에서 그대로 좀 마감이 나왔습니다. 오늘 유동성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금융주 쪽 흐름이 좀 안 좋았고 좀 그러네요. 종목들도 좀 흐름 자세히 점검해 볼까요? 네, 먼저 시장 움직임들 보면 이제 IPO 우려에 따른 부담감들이 약세 움직임을 이끌었고요. 또한 마진 파이낸싱에 대한 한도 관련 소식들도 일단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지난주에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던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에는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들이 꺾인 것들도 낙폭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IT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4.23% 하락세를 보였고요. 헬스케어 업종이 3.18%, 통신 관련주가 3.1%, 그 뒤를 이어서 에너지 금융주 등이 2% 내외의 하락폭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총 상위 종목군에서의 움직임들은 대거 약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페트로 차이나가 오늘 0.36%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차이나 세나에너지가 1.97%까지 낙폭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상은행 0.12% 하락, 뱅크 오브 차이나 0.14% 하락, 농업은행 0.1%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징주로는 일단 기술주들이 대거 약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의 내림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단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일단 기술주의 상승폭이 컸고 버블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크다라는 지적이 기술주에게 낙폭 요인을 좀 확대시켰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금융주 보험주들도 특히 이제 보험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중국 코스코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상해종합지수의 낙폭을 좀 줄이는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코스코는 2009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가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유가의 하락과 함께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했던 지난 5월의 물동량이 25% 정도 증가했다는 발표에 힘입어서 일단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타 관련 해운주들도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닝보해상이 10% 상승, 그리고 중국 코스코 지수도 5.8%, 중국 선적 컨테이너 해운도 4%대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지만 지수 낙폭을 줄이는 데는 일단 실패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글쎄요. 내일장에도 좀 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신용거래 제한하겠다는 발표가 좀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일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체크포인트 어떤 거 좀 짚어봐야 되는지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일단 증시 체크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증권담보대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증시 부양책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IPO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일단 테스트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증권담보대출 관련 소식을 보면 신용거래 제한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20일 평균 자산이 50만 위안 이하일 경우 신용대출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순자산의 4배까지만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담보대출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이제 좀 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8일만 하더라도 어떤 증권사의 증권담보대출 요건 강화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6.5% 급락
급락세를 기록을 했었었고요. 지난 1월 19일에는 중국 당국에서 일부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 신규 신용거래 계좌 개설을 중단을 시켰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7.7%대의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신용거래 제한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이런 담보대출이 이제 제한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증시 부양책들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감회에서 신용거래 만기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신용거래 만기가 최장 6개월인데 일단 신용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게끔 일단 신용거래 만기를 좀 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일시적인 시장의 낙폭에 따른 마진콜들을 좀 메우기 위한 요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25개 신규 상장의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약 410억 위안 정도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3대 증권사인 구타이주나는 이번 IPO를 통해서 300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IPO 자금 역량 탓으로 증시가 한때 4%대 하락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25개 종목에 대해서 2조 5천억 위안의 위안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지난 2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핵전이죠. 중국 핵에너지 전력 주식회사에 4조 7천억 위안의 자금이 몰렸었는데도 불구하고 A지수 같은 경우 상승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이제 IPO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증시의 체력이 되는지 여부를 좀 테스트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IPO 자금의 수요가 몰리면서 리포의 금리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신용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내외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증시를 살펴보는 눈들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보는 눈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의 투자 열기가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 증시가 과열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바클레이즈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요. 일주일간 중국 증시 펀드에서 68억 달러가 순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과열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만 중국장에서 IPO를 하는 기업이 25개나 됩니다. 이제 유동성 우려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에서 신용거래를 제한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 또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워낙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소화 능력이 뛰어난 중국장이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면서 갈 것 같은데요. 내일 장 흐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